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길 소망하며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무장하고 그걸 지켜내는 지금의 하루하루 되고 있는지요? 어떤 변화를 진정 원한다면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은 필수. 초반에 조금 삐그덕거린다고 섣불리 주저앉지는 마시기를. 정말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 우린 잘 알잖아요. 그 꾸준함의 힘이 얼마나 센지. 오래 기다리셨나요? 여기는 다정한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강한별에서 2022년 12월에 펴낸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인생은 한 번뿐, 글배우님의 책 들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행 연습 한 번 할 수 없이 늘 실전으로 맞닥뜨려야만 하는 한 번뿐인 우리네 인생. 그러니 후회가 좀 덜하게 더욱 잘 살아야 하겠죠. 우리 함께 걸어가요. 다정한 책방 2024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밤을 좋아하는 사람. 밤을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한다. 소음 없는 고요한 마음을 사랑한다. 손을 뻗어 조절할 수 있는 불빛의 온도와 여유롭게 마실 수 있는 차 한 잔을 사랑한다. 그렇게 낮에 힘들었던 시간을 밤이 위로한다. 그리고 밤이 내게 말을 건넨다. 오늘도 견뎌야 할 일들을 잘 견뎠네요. 대가 없는 온정. 20대 때 독립해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필요했다. 사회에 나와 제일 먼저 배운 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매일 끼니를 때울 수 있었다. 그렇다고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느라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늘 미래를 생각하며 해야 할 일을 해야 했고 실수로 무언가를 잃게 되면 후회되는 마음으로 삶이 멈춰 앞으로 해야 하는 모든 일이 버겁게 느껴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러한 몇 번의 좌절과 또 몇 번의 희망, 또 몇 번의 나만의 계절을 버티며 상처는 당장 아프지만 버티는 삶에서도 얻는 게 있음을 배우게 되고 꽃이 피듯 아주 천천히 성장했다. 나는 변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건 세상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건 없다는 사실이다. 어머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을 때가 있다. 매일 먹을 수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랐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지켜주기 위해 차려주신 밥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된다. 아마 건강하고 아름답게 또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어머니의 온정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밥을 먹고 세상에 나와 어른으로서 성장하지만 그게 어려울 때면 다시 집밥이 그리운 것일지 모른다.
나이가 들면서 집밥보다 훨씬 비싼 재료의 고급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자주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을 먹기도 한다. 때로는 달고 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음식으로 위로받기도 한다. 그럼 그날의 무거운 마음이 잠시 잊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날 문득 집밥이 생각난다. 아무런 대가 없는 온정이 생각나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식의 기분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는 분위기에 아무런 대가 없이 기댈 수 있는 온정이 생각날 때 집밥이 생각난다. 생각해보면 저녁밥 짓는 냄새가 괜히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었다. 아마 그 순간 마음에 온기가 채워져서일 것이다. 이제는 자주 먹을 수 없는 집밥이어서 더 그립기도 하지만 나중엔 어쩌면 다시는 볼 수 없고 다시는 먹을 수 없어 더욱더 그리운 순간이 올지도 모르기에. 위로를 보낸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 나도 그랬다. 작년 겨울 여러 힘든 일이 찾아왔고 힘듦을 넘어가야 했다. 그러던 중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진심을 담아 응원해준다면 어떤 기분일까? 처음 작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그거 많이 어려울 텐데 그래도 네가 하고 싶다면 꼭 해봐. 너 되게 잘할 것 같아. 세상에 꼭 필요한 작가가 될 것 같아. 아무런 조건 없는 응원이 힘이 돼 막연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응원이 생각났다. 누군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응원해준다면 어떨까? 외로울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잘하지 못할 때도, 긴장할 때도 응원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글을 써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쓴다면 제목을 뭐라고 정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글의 의미만이 아닌 전하고자 하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당신을 얼마나 응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을 안고 글을 썼다. 외로운 사람에게 응원을 보낼 때는 나도 외로워져야 했다. 그래야 온전히 외로움의 감정에 공감하며 마음이 전달될 테니까. 힘든 사람에게 응원을 보낼 때는 나도 같이 힘든 감정이 되려고 했다. 그렇게 모든 날의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책을 썼다. 눈을 비비며 아침을 맞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하고 언제까지라는 기약 없는 힘든 일에 매달리고 쉴 새 없는 오후를 보내고 난 뒤 불안하고 전쟁 같았던 일이 끝나면 지친 몸으로 저녁을 먹고 그대로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난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도 나를 잘 모르겠을 때가 있다. 쫓기듯 살아가고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 그 순간에 당신이 그런 순간에 쓰러지지 않도록 간절히 마음을 담아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직선으로 뻗은 높은 언덕을 오를 때 우리가 힘든 건 길을 몰라서가 아니다. 뻔히 가야 할 길인 줄 알면서도 언덕을 오르는 것 자체가 힘들어 몇 번이고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응원이 필요하다. 응원은 더 살아보라는 간절함이 담긴 말이다. 언제나 나는 네 편이라는 말이다.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다시 오지 않는다. 가난한 소년이 있었다. 가난은 불편함을 가져왔다. 소년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계를 두지 않고 목표를 세웠고 10년 정도를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했다. 마주하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 실패 끝에 결국 소년은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고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기만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졌으며 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거의 모두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그러나 점점 행복감이 줄어들었다. 늘 가지고 있는 것에는 행복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 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무엇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지를 묻고 사람들이 말하는 다양한 행복을 만나보기도 했다. 고급 호텔에서 살거나 매일 갖고 싶은 옷을 사거나 그 밖에도 세계 여행, 좋은 차, 고급 음식, 적게 일하는 자유 등. 그런데 잠시 즐거웠을 뿐 마음은 그대로였다. 이상했다. 원하는 걸 다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소녀는 생각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때는 어떤 것도 의미 없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건 진정 자신이 원하는 걸 모른다는 말과 같다. 삶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 없다. 소년이 오래전 잃어버린 건 열정이다. 가슴 뛰는 삶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나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삶에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것이다. 행복은 바람과 같다. 붙잡아둘 수도 없고 영원한 순간처럼 손에 쥐고 있을 수도 없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이다. 행복은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살아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있는 힘껏 행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번 지나간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멋진 인생은 그 사실을 자주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땐 어떤 것도 의미 없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건 진정 자신이 원하는 걸 모른다는 말과 같다. 무척 공감이 가는 구절 아닌가요? 행복은 정말 바람과 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붙잡아둘 수도 손에 쥘 수도 없는. 그러기에 더욱 가슴 뛰는 삶 살아야겠지요.
우리 열정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정한 책방이었어요.